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0.13% 마감이 됐네요. 보합 수준이고 사실상 의미 있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투자 경고 상태인 것도 있고 어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벤트라든지 이슈가 현재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거시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새벽에 뭐가 있죠? 돌아오는 우리 12월 11일 새벽 4시죠. 미국의 FOMC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을 텐데요. 추가적인 내용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이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스닥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 또 있죠. 그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스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결국 나스닥 조정이 나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흐름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이기도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동시에 내일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우리나라에.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엄청난 거래 대금 변동성이 강화될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시 한번 방향성을 좀 바꿔줄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투자 경고 상태이다 보니까 당장 갑자기 급등을 한다, 이런 거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결국 올라가죠. 왜? 두산이 하는 사업 자체가 다가올 미래예요. 오늘은 좀 원론적인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오른다, 오를 거니까 버티셔라, 이렇게 접근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봐주시고 두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신다면 지금 사실 지지부진해도 결국 가나라든 확신이 드실 거예요.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드리려고 하고 좀 편하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두산에너빌리티가 갑자기 급등할 겁니다, 혹은 급락할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시장 참여자이죠. 다만 시장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단순하게 두산에너빌리티가 흘러내린다라고 해서 차트적인 흐름, 기술적인 흐름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결국 산업의 방향성과 흐름을 읽고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부를 좀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이런 내용들 또한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요거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이제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에는 오랜만에 한번 외쳐보는 것 같아요. 매도 금지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조금 요청드릴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왜 그렇죠?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매도 금지를 외치죠. 혹시라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방향성이 이제 하방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리고 진짜 더 이상 못 올라갈 거라고 판단된다라면 이런 거 외칠 수가 없습니다. 왜? 떨어질 거에 대한 종목을 어떻게 매도 금지라고 외치겠어요.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갑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댓글창에 열어놨으니까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아오는 새벽 4시죠. 4시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겹게 아실 거예요. 합니다. 금리 인하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폴리마켓에 들어가시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25bps 감소 97%입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결론도 났고 결과가 실제로 나스닥 흐름에서 나와줬죠. 이게 올라간 게 결국 금리 인하 한다라는 내용으로 간 거죠. 요거 내려간 거는 AI 거품론 플러스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요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이 됐던 건데,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어쨌든 나스닥 역시도 여기 나스닥 차트예요.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리는데, 나스닥 역시도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주다가 항상 고점에서는 노이즈로 조정을 주죠. 그게 바로 이제 AI 거품론과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요거였는데 결국엔 이제 한다라는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보다 이것 봐라,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뭔가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 기사죠. 첫 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하 결정보다 이후 공개될 정책 방향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렇게 내년 경기를 미국의 경제 지표로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부분, 결국 금리 인하를 내년에 몇 번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건요, 내년에 26년이죠. 26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한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일 만약에요, 지금 살짝 애매하다, 뭐 고용지표라든지 혹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다라면 금리 인하 2번만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노이즈 만들어서 또 한번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시장에 순응을 할 수밖에 없다. 코스피 내려가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도 내려가죠. 하지만 이런 잔파도에 우리 흔들리지 말자라고 제가 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 2번만 한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만들어낼 원전들이 없어질까요? 혹은 가스터빈을 안 지을까요? 아니에요. 원전과 가스터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고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빠진다라면 이래서 빠지는구나,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을 촬영해 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 나온 게 요것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두산이 하는 산업의 방향성은 바뀐 게 없어요, 요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쨌든 코스피죠. 코스피 안에서도 대형주잖아요. 시가총액 순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요게 코스피의 이제 시가총액 순위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8위예요. 8위에 랭크돼 있고, 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그래도 1.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두산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내년 26년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게 우리나라 환율 차트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올랐던 그 시점부터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을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그 결과 1,400원에서 거의 1,470원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가서 리스크가 커지느냐, 아니면 이제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냐라는 그런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환율 안정, 총력전을 펼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이제는 26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환율이 내려올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전망은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입을 하고, 그렇다면 26년부터는 환율 리스크도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코스피 역시도 다시 한번 우상향을 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두산에너빌리티의 3분기 IR 자료예요. 요거 제가 어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마 영상 뒤쪽에서 다 들었다 보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가 3분기 누적 실적 얼마죠? 5.4조밖에 안 돼요. 자, 올해 매출이 5조 4천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4분기 예상 매출이거든요. 대략 얼마죠? 이 4.4조가 여기 나와 있죠. 원자력 4.4, 가스터빈 수소가 1.6조예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이제 가스터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원자력이죠.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이미 현대 있습니다. 체코 원전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 이미 한수원에서 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4분기에 매출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가스터빈 현재 XAI의 추가 수주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엠바고가 걸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가 됐죠.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도 가스터빈의 예상 매출을 1조가 넘게 잡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즉슨 4분기 매출처만 보더라도 거의 1, 2, 3분기를 합친 거와 비슷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이제는 매출로서 증명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실 거예요. 다만 SMR도 그렇고요, 대형 원전도 그렇고 사실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SMR이 일단은 0.5조를 좀 예상하고 있어요. 자, 5천억을 예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올해 중반만 되더라도요. 요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기사였어요. 이거는 6월 달에, 아니 7월, 거의 7월에 다 돼서 나온 기사인데 25년 SMR 수주 매출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됐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2000억에서 3000억을 예상했고요. 올라가는 이 비율을 보세요. 거의 2배씩 올라가죠. 자, 이때는 심지어 3배로 올라갔어요. 물론 전망치긴 하지만 이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가속화돼서 올라갑니다. 단순하게 1대1 비율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속이 되면서 올라간다.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보신 것 같은 그래프 아닌가요? 자, 요거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AI를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요 그래프가요, 2차 전지 섹터의 그래프예요. 필연적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거품기 끼죠. 그리고 나서 전기차 캐즘이 발생하면서 수요가 줄어듭니다. 거품도 꺼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2차 전지는 이미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거품이 꼈다가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죠. 요거 기존에는 전기차에만 배터리가 들어가다가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죠? 자, AI 데이터 센터의 ESS 부분에도 2차 전지 들어가고, 자, 플러스 로봇에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렇다는 건 이제 앞으로 매출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생겼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성숙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근데 이 SMR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죠? 현재 이 구간이에요.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MOU 했습니다. 추진합니다. 이런 내용들만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 말은 아직 매출이 안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 SMR 자체로도 충분히 거품을 끼는 그런 구간이 옵니다. 자, 제가 에코프로 실제로 매출 추이를 보면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최근에 에코프로 흐름 좋죠? 상승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요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과거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23년도죠. 23년도 초부터 7월 달까지 무려 10배를 넘게 갔어요. 제 기억으로 한 15배 가까이 갔었죠. 근데 이게 당연히 매출도 잘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플러스 시장의 광기가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작용한 이유가 결국 매출입니다. 자, 요게 이제 에코프로의 연간 매출이거든요. 20년도부터 체크되어 있는데, 자, 매출액이 8,500억. 자, 21년도에는 얼마 됐죠? 거의 2배가 뛰었습니다. 1조로 넘었어요. 1조 5천억. 근데 22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5조 6천억이 됐어요. 그럼 매출이 3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2배 오르고 3배 올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 4배에서 5배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야, 그렇다 보니까 이 23년도 시작하자마자 어땠어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 광기 구간, 이 거품 구간이 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이런 구간이 오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시작했던 구간을 보시게 되면 이거 몇 배 올랐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직후부터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요, 대략 한 2만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2만원. 2만원에서 거의 10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5배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2만원 다시 터치를 해주긴 했네요. 올해 들어 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된 거고, 자, 2만원에서 10만원 간 거면 진짜 10배 갔습니다. 아, 10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5배 간 거죠. 5배. 2만원에서 10만원 간 거면. 이 정도면 많이 갔다. 근데 이게 진짜 매출이 잘 나와서 간 것도 아니죠. 순전히 기대감으로 갔습니다. 어떤 기대가? 자, AI 소유가 늘어나니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거고, 여기에 전력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제 원자력 기술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그 논리로 간 건데, 이것도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실질적인 매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박스 구간에서도요, 항상 이런 구간에서는 어땠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걸 좀 포인트로 잡아 두셨으면 좋겠고, 자, 외국인과 기관이 단순하게 이 박스 구간에서 하단에 왔으니 기술적으로 매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주가를 이들은 6만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뭐가 있었죠?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서 만나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죠. 사실상 만남에서는 뭐 별다른 원자력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 자, 플러스 뭐가 있었죠?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외국인과 기관이 판단했을 때 이 구간이 고평가했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주가 끌어내렸을 거예요. 근데 옆으로 횡보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금융투자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 전 금융투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들의 특징이 뭐죠? 금융투자는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럼 누가 투자를 하나요?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는 직원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들은 어쨌든 회사에서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단타라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다가도 갑자기 빠져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연기금과 투시는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매매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잘 안 하죠. 리스크 있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꾸준한 매수를 해준다.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을 추종하셔도 꽤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좀 유의미한 흐름인 것 같고, 결국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제 일정을 한번 굳이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거죠. 4분기 실적에 대한 거밖에 없습니다. 4분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결국 요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 가스터빈 이제 XAI의 추가 수주, 이제 플러스 원자력은 이제 체코 원전은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4분기에 드러날 거고요. 요걸로 인해서 매출이 나온다라면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주가에 레벨업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지루하고 힘드시죠?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이겁니다.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많이 진입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또 진입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면 여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단타로 들어오신 분은 없죠? 그럼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시면 간다. 앞으로 뭐 악재라든지 단기 노이즈 나올 수 있어요. 자, 요때도 웨스팅하우스 노이즈 나왔는데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자, 앞으로도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한 것도 맞지만 좀 더 길게 보시게 되면요. 산업에 투자하신 거예요. 어떤 산업? AI 산업. AI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결국 필요한 건 전력이다. 자, 요게 이제 저번 주에 젠슨왕이 인터뷰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SMR을 좀 말씀드렸는데 요 내용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젠슨왕이 말하기를 데이터 센터가 이제 지어지면서 이제 향후 6, 7년 안에 SMR이 대거 등장할 걸로 예상한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 제가 좀 더 인터뷰한 내용을 봤을 때 제가 해석됐던 부분은요. 기가 단위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기가 단위의 데이터 센터는 필수적으로 이제 SMR이 단독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가 단위의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SMR이 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요거 하고 있잖아요. 요거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 그래프가 1대1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갑니다. 요런 2차 전지의 흐름처럼 거품이 끼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두산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천일고속 같은 이런 테마주에 들어가신 거 아니죠? 자, 얘가요 4만원에 시작해서 50만원까지 갔어요. 상한가를 이때 총 10번 갔습니다. 10번. 물론 저도 이런 거 먹고 싶죠. 근데 이런 거를 먹기는 너무 어렵다.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천일고속. 사실 이때 시가총액이요. 제가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한 400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00억에 우리가 정말 전 재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자, 없습니다. 미래를 안다라면 투자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 다가올 미래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힘들지만 버텨보자. 제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내용들, 어떤 노이즈라든지 호재가 나온다라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뭐라 그랬죠? 자, 매도금지. 결국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4분기 실적 한번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죠.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좀 기대치가 높습니다. 예상 수익이 한 500% 정도 되는데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니죠.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11월 13일 날 나온 기사고요. 실제로 종목들이 이렇게 5개가 언급이 됐는데 요거 말고도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죠.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갑자기 급등할 종목을 알아맞히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의 일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무상증자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면요,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상증자 자체가 테마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테마주를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시장의 일부분이에요. 테마가 왜 생겨나는지, 그렇다면 시장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아신다라면 이걸로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난다? 그러면 세력들이 이걸 테마로 변질시켜서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상증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500%에 대한 예상 수익률을 제안해 드린 겁니다. 과거에 이제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 실제로 무상증자 테마 이제 1등주였어요. 실제로 막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총 6번 갔죠. 자, 6일 동안 6연상, 저점 대비 1300%를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요. 자,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자, 무상증자가 예상된다. 얘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죠.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자, 무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자본금이 많다. 돈도 많다. 돈도 잘 번다. 그럼 어떤 기업이죠? 대기업일 확률이 높죠. 자,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 한번 볼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이요. 사실 얼마 안 돼요, 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은 대략 몇 프로죠? 129%. 굉장히 좀 미비하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의 유보율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가 좀 안 돼요. 두산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치고는 약하다. 자, 그럼 이번엔 현대차의 유보율을 보시면요. 현대차는 대략 7200%. 뭐 앞에 두 기업보다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종목의 유보율이 몇 프로죠? 7500% 아니죠? 75000%예요. 아까 현대차 유보율이 한 7000% 넘었죠? 현대차의 대략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7만 프로가 넘죠? 정말 마음만 먹으면 20대 1도 가능하고 30대 1도 가능한데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2000% 갑니다. 2000%. 근데 당장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자, 5대1 진행하면 그래서 500%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이제 텔콘 RF 제약인데요. 얘는 330% 갔는데 이때 당시 무상증자 했던 게 2대1밖에 안 됩니다. 자, 2대1 진행하고 330% 갔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 종목은 무상증자 3대1 진행했죠. 그리고 나서 300% 갔죠. 자, HLB 바이오스텝. 자, 얘는 무상증자 아까 테마 1등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 8대1 했어요. 8대1. 많이 한 것도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1300%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5대1이 예상됐고 5대1 된다라면 500% 예상 수익률이 나온 게 납득이 되시죠? 자, 이 정도면 우리 베팅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정말 고르고 골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매도하시고 진입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말씀 드리면 나쁜 놈이죠.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좋다고 해놓고 이거 팔자 그러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부분 혹은 호재, 악재 모두 다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 시청 많이 해주시고, 다만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일단은 베팅은 해볼 만하다. 대신 소액만 진입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소액이라면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시면요, 3천만원이 가능하죠. 이거 3천만원 시드 생기시면 다시 한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에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한 1년? 아닙니다. 2년?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길게 끌고 갈 거면 말씀도 안 드렸어요. 자, 이 종목 보세요. 한번 공시 나오고 발동 걸리면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갑니다. 자, 6일 동안 상한가 6번 갔어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에요.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진짜 금요일 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단기 승부가 가능하다.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이건 안 되죠.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면 이 진입이 안 돼요. 개인들이 안 팔죠. 혹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죠. 그리고 나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고민을 하죠. 아, 이거 고점인데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나서 진입하는 구간이 여기죠. 더 갈 것 같은데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자,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공시 나오기 전에 이런 저점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고 우리 연말 그리고 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10일이에요. 일단 늦은 저녁이다 보니까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12월 11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 상관없어요. 뭐 새벽도 좋고요. 아침도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 전화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자만 남겨주세요. 010-1809-2562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돌아오는 정류장이 언제죠? 12월 11일이네요. 자, 내일이에요. 내일 목요일 정류장에는 한번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늦어도 이제 오후장에는 꼭 안내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순차적으로 좀 안내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번호조차 좀 누르기 귀찮다 하신 분들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이 더보기 눌러 주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오죠.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자, 안심하시고 누르시고 대신 핸드폰에서만 눌러 주셔야 동작을 해요. 왜 그렇죠? 자, 문자를 보내려면 핸드폰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에 이미 이 상단에 있는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안내 드릴 거고요. 돌아오는 정규장 12월 11일 목요일이에요. 요날 오후장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고가를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 역사적 신고가 14만 6천 원 정도 되죠. 가장 52주 신고가가 높았던 게 10만 원 부근이에요. 얼마나 남은 거죠? 한 50%도 안 남았었어요, 사실. 근데 저점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간 거죠? 사실 저점이 2,000원이었습니다. 10만 원까지 갔어요. 50배 가까이 간 거예요. 진짜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상장일에 모든 차트를 지금 제가 열어놓은 거거든요. 거래량 보면 뭔가 이상한 거 없으신가요? 이 앞전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뭔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근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뭔가 다르죠. 그 말은 이때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이때 소위 말해 이제 스마트머니 혹은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상장일의 최대 거래량,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직후부터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무려 저점 대비 50배 가까이 상승을 해준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이대로 끝날까요? 아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한 것도 맞지만 결국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가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전력을 공급해줄 발전소가 필요해요. 이 모든 발전소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원자력, 대형 원전이죠. 그 다음에 SMR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 요거는 본격적으로 지금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수소터빈, 그 다음에 풍력터빈, 모두 다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2030년부터 뭐가 열리죠? 해체 시장이 열립니다. 원전 해체 시장. 앞으로 먹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힘든 구간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는 매출로서 보여줘야 되는 구간이 왔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쨌든 4분기 예상 실적을 꽤 높게 잡아놨어요. 분명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증빙인 것 같고,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건 대형 원전. 요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인데, XAI의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은 이미 냄새가 많이 나죠. 엠바고가 났던 기사들이 계속해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엠바고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4분기 때 실적으로 드러난다라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러 간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요 60일선을 타고 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 왜 그렇죠? 60일선이 어떤 개념이죠? 보통 실적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단순하게는 이제 중기 이평선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60일이라는 건 한 달 기준, 영업일수 기준이 20일이잖아요. 곱하기 3개월을 해주게 되면 이제 요 60일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기 매출이 3분기 단위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일단은 기준 자체는 이제 60일선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종목의 특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60일선을 잘 타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적 관찰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영상을 통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들 뭐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 100% 정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적인 채널이에요. 자, 댓글창도 열어놨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도금지라고 한 번씩 써주시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매도금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새벽에 뭐 FOMC 발표도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한 하루가 될 텐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두산에너빌리티 단타 친 거 아니에요. 자, 내일 하루 등락률이 심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뭐다? 4분기 실적이다. 우리는 내년 4분기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제가 추가적인 내용은 또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